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는 평범한 여성입니다. 미국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 을 무척 좋아하는구나 라는 리액션을 많이 접했는데요. 사실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선택한 이유는 그런 취향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이었고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계속해서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었죠. 미국에서는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에 사적인 교감이나 교류는 잘 없습니다. 물론 미국은 땅이 넓고 수많은 주마다 각양각색의 초등학교들이 있어서 다른 점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학생과 선생의 관계는 완전히 공적인 관계이며 그 룰은 거의 절대적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학교는 그저 저의 직장이었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런 존재였습니다. 저에게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어느 날 교장 선생님께서 저를 호출을 하셨습니다. 사실 미국의 초등학교에서 거의 모든 의사소통은 이메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학부모와 학교 측의 의사소통이나 선생님들 간의 의사소통 모두가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날은 무슨 일인지 교장 선생님께서 직접 이메일을 통해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어요. 내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나? 갑자기 무슨 일로 호출하신 거지? 설마 해고 당하는 건 아니겠지? 교장 선생님을 만나러 가는 동안에도 혼자서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했죠. 사실 이런 경우가 잘 없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앞섰어요. 그렇게 교장 선생님을 만난 저는 잠시 동안이었지만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리아 선생님, 이렇게 따로 만나 뵙자고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학교 측에서 아리아 선생님께 좋은 기회를 주고자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입니다. 이번에 학교 측에서는 선생님들을 한 분씩 지원받아서 세계 각국의 초등학교에서 1년씩 출장 근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복귀할 때는 간단한 에세이 형식으로 논문 하나만 작성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죠. 다른 선생님들의 말을 들어보니 아리아 선생님께서는 한국 드라마와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한국어도 곧잘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의 초등학교에 출장을 좀 다녀와 주시겠습니까? 교장 선생님의 말씀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 드라마를 애청하는 건 단순히 재미있어서였습니다. 딱히 한국을 직접 가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때 저는 제가 야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출장이 끝났을 때의 혜택은 저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죠. 게다가 평소에 제가 한국어를 따로 공부할 정도로 한국의 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건 사실이었어요. 1년이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이었기에 저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죠. 그럼에도 매번 반복되는 일상에 익숙해진 저에게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건 성격상 맞지 않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게다가 제가 알기로는 한국도 최근에는 젊은 세대들에 한해서 미국처럼 개인주의가 일반화되었다곤 하지만 미국보다는 덜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곳에서 제가 과연 적응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컸어요. 저는 이러한 걱정들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을 하지 못한 채 며칠만 시간을 달라고 한 후 교장 선생님과의 만남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교장 선생님께 이메일을 통해 한국 출장 프로그램에는 제가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에게 쉽게 오지 않을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이었거든요. 1년 동안 해외여행한다고 생각하고 한국으로의 출장을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의 초등학교에서 근무를 시작했죠. 처음 몇 달 동안은 한국 초등학교의 시스템을 파악하느라 진땀을 뺐어요. 미국에는 시간표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담임 선생님의 재량에 따라 마음대로 수업을 진행했었는데 한국은 1교시, 2교시 시간을 정해놓고 수업을 진행하더라고요. 미국에서의 수업은 쉬는 시간이 따로 없기 때문에 화장실에 가고 싶은 학생은 손을 들고 허락을 맡은 후에 화장실을 갈 수 있었죠. 또 미국에서는 초등학교의 경우 수업을 마칠 때까지는 학생들을 절대 혼자 다니게 두지 않았어요. 아직 어린 아이들이었기에 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학생들을 자유롭게 관리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미국보다 한국의 시스템이 아이들에게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한국의 초등학교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서 놀랐던 경험은 한국 초등학생 아이들로부터 겪은 일 때문이었어요. 학교의 방학 시즌이 되었고 저는 그동안 못했던 에세이를 작성하고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들을 보며 휴일을 즐기고 있을 때였죠. 벨소리가 들려서 문을 열어보았는데 그때는 정말이지 심장마비에 걸리는 줄 알았어요. 우리 학교 학생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저희 집 문 앞에 웃으면서 서 있는 거예요. 저는 놀래서 여기에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아이들은 선생님께 선물을 가져왔다며 해맑은 웃음을 지으며 뭔가를 저에게 건네주었죠. 학교 학생들이 찾아와서 선물을 주는데 뭘 그렇게 놀랐냐고요? 미국에서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완전히 공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 각자의 집에 찾아가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저에게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온 것이었죠. 아이들이 가져온 선물은 떡이라는 한국 전통빵과 김치 등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들이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미국에서 단신으로 한국으로 와 살다 보니 학부모님들이 챙겨서 보내준 것 같았죠.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에게 이런 선물들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에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저를 생각해주는 마음에는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어설픈 한국어 실력이지만 선물을 주신 학부모님들께 정성껏 문자를 보냈죠. 하지만 제가 받은 선물들은 저에게 큰 혼란을 초래했어요. 그 음식들은 제가 단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던 음식들이었고 어떻게 먹는 건지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 건지 등 아무런 정보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선물을 가져다 준 아이들에게 물어볼 수도 없었어요. 한참을 고민하던 저는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냈습니다. 선물 받은 음식들을 하나하나 사진을 찍어서 제가 자주 이용하던 해외 커뮤니티에 올려서 정보를 얻는 것이었어요. 저는 게시글을 업로드하고 나서 한국 음식의 파워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음식에 대해 정보를 물어보는 게시글은 단시간에 폭발적인 반응을 보여줬고 한국의 음식에 대해 정보를 물어보는 게시글은 단시간에 폭발적인 반응을 보여줬고 수많은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들을 알려줬죠. 저는 사실 이런 반응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저 음식 사진과 함께 정보를 자문하는 글이었는데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반응할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한국 음식에 대한 것이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선물들 중에서는 특별한 의미가 담긴 선물도 있다는 걸 알게 됐죠. 학생들이 가져온 선물 중에는 시루떡이라는 음식이 있었는데 그 떡은 추수를 끝낸 후 수호신께 풍년을 빌던 제사를 지낼 때 만들어 먹는 한국의 전통 떡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이것을 새로 이사온 낯선 이웃에게 선물을 하는 전통이 있는데 부디 이 마을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배려해주세요라는 아름다운 의미가 담겨 있었죠. 조심스럽지만 배려심 깊은 의미의 선물이었고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선물은 저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낯선 나라에 와서 나도 모르게 더더욱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살았던 건 아닌가 스스로를 되돌아보았죠. 그러다가 한국 사람들의 인성을 제대로 체감할 수 있었던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한 지 6개월 정도 되었을 때였어요. 잠을 자다가 배가 너무 아파서 새벽 시간에 잠을 깼습니다. 처음에는 배탈이 심해서 그런가 했는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해 진짜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복통이 심했죠. 식은땀이 옷을 모두 적실 정도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되자 저는 그제서야 병원을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구급차를 부르려고 스마트폰을 누르다가 미국의 구급차 비용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죠. 현재 제가 감당하기 부담스러운 금액이기에 그냥 택시를 잡아서 병원을 갈까 했는데 복통이 심해서 한 발짝도 움직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구급대에 신고를 하고 1년 같은 10분을 기다린 후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아니 도착했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정확히 제가 기억하는 장면은 구조대가 도착하여 문을 열어주었다는 것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날 오후가 되어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알고 보니 저는 단순히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 급성 충수염 판정을 받았고 즉시 수술을 받지 않으면 생명까지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했죠. 그런 상황에서 환자 당사자가 의식이 없는 상황이고 외국인이라서 병원 측에서도 난감한 상황이었다고요. 그런데 간호사분께서 제 스마트폰을 지문인식으로 잠금 해제를 한 다음
최근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 위주로 연락을 취해 보호자로 수술 동의를 부탁드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아는 사람도 없어서 제가 수술하는데 보호자 동의를 해줄 사람이 없었기에 의문이 생겼어요. 알고 보니 얼마 전 떡과 음식을 선물 받았을 때 감사의 인사를 드렸던 문자를 보고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의 학부모에게 동의를 구했더라고요.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본의 아니게 잘 모르는 사람에게, 그것도 제가 가르치는 아이의 학부모에게 민폐를 끼쳤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학부모님은 전혀 개의치 않았고 오히려 제 건강을 염려해주며 제가 입원한 병실에 다른 학부모님들까지 동원해서 병문안까지 와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염치 없지만 저는 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 없던 제가 이날만큼은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정말이지 이분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었죠. 어느덧 시간은 흘러서 1년이 다 되어갔습니다. 우리 반 아이들과도 친해졌는데 헤어져야 할 시간이 다가오니 마음이 싱숭생숭했습니다. 저도 저의 이런 감정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낯설기만 했던 한국이었고 비즈니스적인 감정으로 와서 목적을 달성하고 빨리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막상 떠나야 할 시기가 다가오자 우울한 감정까지 생기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마지막 수업을 위해 교실에 들어갔는데 교탁위에 웬 선물 상자가 하나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학급 아이들이 저에게 보내는 편지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곧 떠난다는 소식을 알고 자기들끼리 이런 이벤트를 준비했더라고요. 한국의 이 작은 아이들은 저에게 또 한 번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어떤 감정인지 자각조차 할 수 없었지만 제 눈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죠. 결국 저는 미국으로 다시 돌아갔지만 한국에서의 1년이라는 시간은 저에게 평생 동안 잊지 못할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저는 1년 전의 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직업으로만 생각했던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는 타이틀이 지금 왜 저에게는 양쪽 어깨에 큰 책임감이 더해진 것 같았습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중요시하는 개인주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권리이자 당연한 배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특유의 감정 문화인 정이라는 것을 느낀 뒤로는 개인주의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에서 적당히 누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타로 개인주의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에서 적당히 누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은 사람들이 다 같이 살아가는 지구라는 공용 공간이기 때문이죠. 저에게 이런 소중한 가르침을 얻게 해준 경이로운 나라 한국. 정말 감사합니다.